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보았고, 연립 방정식의 활용 문제도 풀어보았고, 부등식의 활용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은 비슷하죠?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어떤 자연수를 2배 하였더니 제곱한 것보다 48만큼 작을 때 어떤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떤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어떤 자연수를 미지수 x라고 놓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2배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식은 2x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곱한 것보다 48이 작다고 했으므로 제곱한 x제곱보다 어느 쪽이 작냐면 이 2배를 한 것이 제곱한 것보다 48이 작죠. 따라서 2배 한 것에다가 48을 더해주면 바로 x제곱과 같게 되는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x제곱항이 있으므로 2차 방정식이죠. 이제 2차 방정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8은 0의 꼴로 일단 만들어 봅시다.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인수분해도 있었고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곱해서 마이너스 48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활용을 해주면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6은 0의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8 또는 x는 6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자연수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어떤 자연수는 x가 0보다 커야 하므로 어떤 자연수는 x는 8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8을 2배 하면 16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곱한 값은 얼마냐면 64입니다. 그리고 64에서 16을 뺀 값은 64에서 16을 뺀 값은 48이 되므로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자연수는 8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습니다. 두 번째는 x를 사용하여 문제의 뜻에 따라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과정은요.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을 구해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구한 x의 값 중에서 문제의 뜻에 맞는 것을 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 문제에서도 어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2차 방정식의 해 2개 중에 어떤 특별한 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엔 2가지 다 해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학생이 하루에 친구들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수는 보낸 문자 메시지의 수보다 6건이 많고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수와 보낸 문자 메시지의 수의 곱은 135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학생이 하루에 보낸 문자 메시지는 모두 몇 건인지 한번 구하여 봅시다. 무엇을 구하는 문제인가요? 하루에 보낸 문자 메시지의 수가 모두 몇 건인가 하는 문제죠. 따라서 하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x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수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수보다 6건이 많았기 때문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x 플러스 6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수와 보낸 문자 메시지의 수의 곱이 135이므로 x 플러스 6은 135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방정식을 푸는 것 뿐이겠죠? 자, 이 방정식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35는 0이 되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려면 135를 소인수분해해야 합니다. 135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네, 5 곱하기 얼마죠? 27이 되죠? 27은 다시 3 곱하기 9가 됩니다. 네, 여기서 5 곱하기 3은 15고 또 9가 있으니까 네, 이 차가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한 결과는 x 플러스 15, x 마이너스 9는 0이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9 또는 x는 마이너스 15가 되는데요. 자, 보낸 문자 메시지의 수는 양수죠? 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양수이므로 x는 9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낸 문자 메시지의 수는 9건. 자, 그리고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수는 15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떤 야구 선수가 위로 쳐올린 공의 t초 후의 높이 hm는 h는 30t-5t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공을 쳐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공의 높이가 0이 되는 지점이죠. 네,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 h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 h에 0을 대입해주면 바로 공이 땅에 떨어진, 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떨어지는 요때 몇 초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므로 네, h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구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t 마이너스 5t 제곱은 0. 자,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5t 제곱 마이너스 30t는 0이 되겠죠? 네, 5t를 묶어내주면 네, t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따라서 t는 0 또는 6이 되죠. t가 0인 것은 시작하는 시점이고 6이 바로 다시 땅에 떨어질 때의 시간이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6초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구하게 됩니다. 먼저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습니다. 그리고 x를 사용하여 문제의 뜻에 따라 방정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의 값을 구한 다음 마지막으로 x의 값 중에서 문제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연습하도록 합시다.